1월 5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박스권을 벗어난 지수가 무섭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일단 베네수엘라 변수는 한국 증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LIG 넥슨이나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이와 같은 방산 관련주의 상승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은 지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의 베네수엘라 수출 규모는 연간 4천만 달러 규모거든요. 4천만 달러. 전체 수출액으로 따지면은 0.01% 여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원유 수입도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주말에 불거졌던 베네수엘라 이 이슈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제국주의의 부활 이런 우려감이 좀 일각에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방산 관련주의 상승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제가 코스피 지수가 이제 상승 후 상승 과열의 박스권을 보일 때, 이 당시에는 제가 만기일이었죠. 이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후에서 박스권을 벗어날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었고, 정확하게 그 시점에서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다시 상승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지지점에 대한 체크를 해오다가 제가 두 달, 여기와 마찬가지로 두 달간의 박스권 과열 해소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타이밍이 도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시점에서 정확하게 박스권을 벗어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박스권을 벗어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은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주가가 주도하고 있다. 오늘 삼성전자는 무려 7.55%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틀에 걸쳐서 모두 7%대 상승으로 이틀 동안에만 16%의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시총 1위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흔하진 않은데 일단 상당히 강하게 올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13만 8,200원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주가 5만 원일 때 있죠. 5만 원일 때, 이때 참 삼성전자를 갖다 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참 언급을 많이 하던 그 시절이 또 생각이 납니다. 몇 개월 지나진 않았지만은 이때 아래로 추격하지 마라, 이건 보유 인내 구간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멤버십이나 주식장인 회원분들에게 추격 자리가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추가 매수도 하고 하면서 막 체크해 오던 그 시점이 기억이 납니다. 이때도요, 증권사는 추가 하락을 우려하면서 목표가 하향 보고서도 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죠? 결국에는 이때 강력한 배팅의 기회였다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이때 매수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따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주가라는 게 이래요. 그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가 좀 살아났고, 또 HBM3E 공급이 늘어나고, 또 여기다가 이제 범용 메모리나 이러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을 겪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게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삼성전자의 이 범용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나 계약을 늦게 체결하면서 앞으로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라는 이런 얘기나 이런 부분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적으로도 제가 102,000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삼성전자는 이 시점에 있을 때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는 대형주를 보실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를 봐라, 이 종목을 봐라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102,000원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면 이 종목은 계속 패턴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움직이기 전에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제시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죠? 제가 뭐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도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목요일에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시장의 컨센이 얼마냐면은 18조 7천억, 영업이익 18조 7천억, 이게 시장의 컨센이에요. 2018년도 3분기에 얼마의 영업이익이 나왔냐면은 17조 5,700억이 나왔었어요. 그죠? 이게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분기 사상 최고 영업이익이거든요. 이를 뛰어넘는 18조 7천억 원의 시장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 일각에서는 과연 이를 넘어서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과연 넘어갈 수 있을지, 20조 원. 뭐 이런 기대감까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20조 원이든 시장 컨센이든 간에 주가가 미리 선제적으로 상승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목요일에 나올 때 이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일단 차익 매물에 대한 강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 컨센이나 이런 쪽 아래로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면은 미리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가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과연 이 기준에서 위냐 아래냐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서 매물 강도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에 의해서 등락 변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 역시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다만 코스피 지수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4,000포인트를 넘어서 이제는 5,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뭐 차익 매물에 의해서 뭐 눌리거나 이러더라도 일단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인드는 계속 갖고 여전히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 우리가 이쪽을 계속 주목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고점을 높이고 있죠. 고점 높이고 있잖아요. 933포인트 넘었잖아요. 저 아침에도 사실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데 코스닥 지수는 못 오르고 있었어요. 이때도 제가 회원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945포인트, 그죠? 945포인트. 이것만 하향하지 않으면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라고 그랬어요. 지수가 뭐 1포인트, 2포인트 약간 오르고 있어도 이것만 지지하면 긍정적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위로 올라갔거든요. 바이오나 이런 쪽이 좀 살아나면서 올라갔어요. 바이오 이쪽. 어쨌든 고점을 높이고 있죠. 지금 코스닥 지수도 933포인트 돌파한 착으로 박스권을 벗어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올해 역사적 신고점 경신을 우리가 기대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오늘 종목에서 삼성전자 외에도요,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에서는 최근에 이제 테스 같은 종목이 올랐죠. 테스, 이 종목도 제가 회원분들, 멤버십 주식장인분들에게 이날 매수로 제시했었죠. 이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강하게 오르면서 고점을 높였죠.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다른 반도체 종목을 어떤 종목을 얘기했냐면은 이오테크닉스를 얘기했어요. 이오테크닉스는 이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날 얘기했죠. 이오테크닉스. 그래서 테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이 종목을 한번 보자 라고 했죠. 이오테크닉스. 그 종목도 이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올라가면서 또 고점을 높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 자체가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면 테스나 이오테크닉스처럼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종목을 봐야 돼요.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종목을 사전에 인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수익을 챙기거나 수익을 갖고 보유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서 뒤늦게 막 추격하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테스나 이오테크닉스는 제가 회원분들에게도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서 미리 얘기하면서 위로 갈 자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결국 이런 종목들이 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우리 뭐 반도체 또 주력 종목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종목도 아마 이제 고점을 높여가겠죠. 그죠? 어쨌든 반도체는 이런 종목들이 즉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자동차 쪽에 오늘 그렇게 오르진 못했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그래도 플러스를 기록을 했어요. 현대차에는 어떤 모멘텀이 있었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차를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도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플러스로 반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에서도 어떤 종목이 올랐냐면은 삼성 SDI가 반등했어요. 전고체 배터리에 앞서 있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앞서 있는 기업이 삼성 SDI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이 아니고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반등폭이 조금 있었죠. 다만 아직 패턴 자체는 좀 만들어져야 돼요. 2차 전지는 좀 더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바이오 관련주가 이제 코스닥 지수 반등에 일조를 했거든요. 바이오. 플랫폼부터 비만약까지 K제약바이오 기술 수출 신기록 이어갈 올해의 주자는. 그래서 뭐 알테우젠, D&D 파마텍, 뭐 일동제약 뭐 이런 종목들 얘기가 이렇게 기사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K바이오의 기술 수출 규모가 매년 고점을 경신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떤 종목에서 기업에서 기술 수출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바이오도 일조를 했어요. 뭐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세를 보였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종목이 올랐냐면 오늘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거든요. LH가 베트남 동남 신도시 1지구 조성사업 투자에 참여할 우선 협상자로 현대건설, 포스코 ENC, 제일건설 등 6개사를 선정을 했죠. 이러한 모멘텀에 의해서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좀 오늘 상승하는 그런 특징주의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래서 오늘 여전히 반도체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이제 현대차나 2차 전지, 바이오, 뭐 건설 이런 쪽에서 오늘 반등에 좀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1월 5일이 지나갔네요, 그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증시 그 어느 때보다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다만 종목별 차별화가 있어요. 오르는 종목 오르고 못 오르는 종목 못 오르고 그저 종목별 차별화가 있어서 매매 종목을 잘 선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